프로젝트 1260, 오늘은 1153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포린 어페어즈에서 중국과 미국의 그 대결, 제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The Most Dangerous Game, 아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게임이 전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잘 마무리 지을 것이냐, 그 문제를 중국과 미국의 주요 쟁점이 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글이 있어서 이것이 6월 18일자로 발표가 되었어요. 지금 시간이 한 2달이 지났는데, 오늘이 8월 20일 뉴욕 시간으로 화요일이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신 그 만자리 채트지 밀러라는 분은 CFR의 선임 연구원으로 있고,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부교수로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미중 간의 대결이 있는 그런 와중에도 워싱턴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국의 부상은 could be managed, 매니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베이징이 to be tamed라고, 여기 to be tamed라고 되어 있는데, tame 하면은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중국이 쉽지가 않은 걸 알았다. 처음에는 중국이 이제 서구의 규율이나 웨스턴 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웨스턴 서구 놈, 그 놈자, 한국에 말하는 서구 놈이 아니고, 그 규율들을 잘 끌어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국제기구에 이제 WTO, 2001년도에 중국이 여기 WTO에 가입을 했으니까, 이것도 잘 준수를, 국제 그 무역도 잘 이렇게 준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이제 서구의 희망이 That hope is dying 했는데, 이게 사라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베이징은 그거를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질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리젝팅, 무시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은 스테이터스 쿠어 파워, 현상을 유지하려는 파워가 바로 이제 서구 미국이 대표 주자가 되겠고, 라이징 파워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떠오르는 별, 라이징 파워, 이것은 중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원전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기원전 431년부터 한 20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그 투키티테스의 함정이라고 불리는 The 투키티테스 트랩,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한번 붙게 됐는데,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는 스테이터스 쿠어 세력은 스파르타가 그 기존의 권력을 갖고, 아테네가 이제 델로스 동맹이라 해가지고 동맹들을, 그리스에 보면은 막 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섬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델로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스파르타하고 이제 한판 붙고 한 3번에 걸쳐서 크게 3판을 이렇게 붙었지만, 그 델로스 동맹, 그리스가 와해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을, 그 길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파워 트랜지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권력 전이 이론, 파워 트랜지션 시어리, 이 말도 굉장히 여러 번 지금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과 중국의 파워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여기 포린 어페어즈에서 미국의 외교의 노선을 이끌어왔던 포린 어페어즈에서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은 유튜브나 뭐 다른 데서 중국이 막 힘들다 금방 무너질 듯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쉽지 않게 장기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파워 트랜지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 트랜지션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워싱턴하고 모스크바 사이에서 이제 냉전, 물론 그 사이에 한국 전쟁이 있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이제 부상하게 되는 과정 중에 그 소련의 USSR,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있었는데 소련이 여러 나라들, 연합국, 지금 나토와 대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대부분의 발트해 삼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라리 그런 나라들도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발트해 삼국이 제일 먼저 이제 독립해서 떨어져 나오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가 돼가지고 지금의 러시아가 되게 되는데 그 냉전 중에 이제 일어난 일들도 이렇게 쭉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현상 중에 하나를 어떻게 지적하냐면은 도전하는 그 떠오르는 별, 챌린저들이 많이 있게 되고 이 챌린저들이 established powers, 이미 있는 기존의 권력들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감히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눈치를 싹 보면서 서서히 부상을 해오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 중에 오르간스키라든지 로버트 길핀이나 제세 쿠글러, 로날드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떠오르는 샛별들과 함께 떠오르는 별이 이렇게 불평을 제기하는 것은 distribution of goods, 분배에 대한 것을 불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질서가, 뉴 오더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일극체제를 통해서 그 통화도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 무역도 전체 미국의 해군이 전 해역을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무역 시스템, 해적이 나오면 이제 때려잡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그 물품의 분배, 예를 들면 중국이 엄청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공급을 해서 미국은 이제 달러 찍어가지고 70% 정도 그런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해 가는데 왜 우리는 새 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너는 앉아서 달러 찍어가지고 물건 소비만 하면 되냐, 그런 어떤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에 불평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시스템을 한번 바꿔 너가 이제 물건 한번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좀 소비해보자. 그런 말은 없지만 그건 제가 하는 말이고 그런 어떤 새로운 질서에 대한 불평이 생겨나가지고 그 인터내셔널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생각들이 태어나게 된다. 근데 이러한 것이 잘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전쟁으로 can lead to war,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 파워 트랜지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뭐 도전자가 떠오른다는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의 이제 인터내셔널 오더, 국제적인 질서를 어떻게 새로 재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의 문제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포린 어페어즈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미국의 일극 체제가 이렇게 멀티폴라 다극 체제로 변한 것은 2018년도에 이미 시작이 됐다고 포린 어페어즈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면에 드러나니까 금방 미국이 뭐 금방 이렇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뭐 조치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한 것 같지만 이미 제가 이제 1995년도에 워싱턴에 헤딩을 하러 왔을 때 그때 그때 이미 이제 뭐 제가 학교 외교학 다닐 때에도 저도 이제 워싱턴에 올 때 제 머릿속에 있은 거는 야 이제는 어떤 다극의 시대가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2018년이니까 1997년도에 한국에 IMF가 오면서 또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를 구상했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서서히 지금 진행이 돼 가지고 표면화된 것은 2018년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2008년도에 미국은 서버 프라임 그 모기지 사태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달러를 마구 뿌리면서 그 위기를 이제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2024년도 이 선거의 중대한 고비를 맞이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앞으로의 이제 큰 어떤 우아하게 늙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폭망할 것이냐 그런 어떤 갈림길에 놓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저는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한 한국에서 30년, 미국에서 이제 30년 이렇게 지내보면서 나눈 경험 보면서 제가 지켜보고 고민하고 하는 중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은 여기 보면 not A but B, not A가 아니라 아테네가 라이징 파워로서 떠오르기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테네가 기존에 이제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던 cultural and political norm, 그 문화와 정치적인 놈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재편이 되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분 투키티데스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미국과 중국이 이게 무슨 경제적인 거랑 무역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컬처럴하고 폴리티컬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살아보면은 제가 한국에만 살다 와서 여기 미국에 살아보니까 전혀 사고구조 머리 대구박에 제 대구박에 들어있는 거하고 여기 미국 사람 대구박에 들어있는 게 문화가 전혀 다르니까 얘기를 해도 이게 서로 간에 전혀 머릿속에서는 다른 개념을 컬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 사람의 문화와 미국 사람의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에서 오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이 잘못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중국에 이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앞서는 것이다고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와 BC 421년부터 한 20년 동안 진행됐던 그 전쟁의 주요 원인은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정치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아테네의 사고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또 계속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여기 보면 이제 스파르타는 안에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것을 추구했다면은 아테네는 좀 이렇게 과감하게 막 대시하고 좀 이렇게 글로리한 것을 찾는 외면적인 막 그런 거를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이 전혀 다른 두 어떤 문명권이 가진 그 전쟁이 아닌가. 그래도 중국 문명권과 서구의 문명권 자체 그거를 진단을 해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물건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그런 시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상들이 이제 언제 또 나타났냐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완전히 전 세계적인 어떤 부상을 한 시기가 2차 대전 이후인데 그 전에 물론 이제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제 2024년 하면은 한 248주년 그 원래 독립기념일이었는데 200년 이상이 지났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부상을 하면서 그 영국이 이렇게 제국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이 미국으로 이전될 때에 미국도 영국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 상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1820년에 이제 멀로 닥트린, 멀로주의, 그것은 이제 각 그 고립주의라고 하는데 멀로주의를 하면서 지금의 중남미 국가들이 1823년에 이제 멀로 닥트린 그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제5대 이제 미국의 대통령 되시는 분인데 중남미가 그때 이제 많이 독립을 해서 거의 지금 한 200년 됐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그 당시 생기게 되고 중국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AIIB라고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커 아시아 개발은행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것을 어떤 외교적인 관계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을 중국이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이제 파워 트랜지션 전체 국제적인 어떤 힘의 그런 균형이 또 한번 1차 대전 이후에 일본하고 중국하고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워싱턴 해군 컨퍼런스가 1921년부터 22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 해군이 우리의 함선의 사이즈를 the size of its fleet 그 군함의 사이즈를 제한을 하는데 동의를 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일본은 이렇게 함선을 하고 나서 나중에 1940년대 진주만 미국을 먹으려고 한번 진주만을 기습을 했다가 미국이 호되게 당하고 나서 원자탄 2방 맞고 지금도 별로 이제 속으로는 미국은 일본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보다는 한국이 낫다. 그런 생각을 한국을 좀 키워주려고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나 또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거는 1, 2년 전에 점퍼 스타트로 가는 거 한 5, 6천 톤급 되는 그 잠수함에 다는 거를 이미 허락이가 개발하고 기술은 안 좋은데 한국이 이제 워낙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다 이렇게 눈 감아주는 허락을 해준 건지 아직 자세히 서치를 안 해봤는데 그런 군사적인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한국의 개발을 묵인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핵 개발은 어떻게 지금 김용현 새로 이제 신임 국방부장의 청문회 하면서 그런 핵 개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의 그런 이제 부상 그 이전에 일본도 이렇게 자기들이 완전히 부상하기 전에 군함의 크기를 허락을 했고 중국도 1999년에 핵무기 테스트 금지를 하는데 동의를 사인하는데 동의를 했다. 우리 핵무기 안 만들 테스트를 안 할게. 1996년도에 그때 이제 한참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서 이제 협력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이때는 이제 중국이 완전히 부상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시각. 그러니까 완전히 떠오르는 별이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는 눈치를 싹 보면서 그런 과정을 다 지나게 된다.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아테네 스파르타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핵심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또 문화 정치적인 어떤 분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라이징 스테이트, 라이징 파워 떠오르는 그걸 이제 계속 그것을 언급을 하면서 냉전 초기를 지날 때 이제 미국이 영국을 스포트한 것처럼 서로 간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cooperate with each other 했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동맹이랄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allies and partners라는 말이 여기 foreign affairs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동맹국, 협력국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게 동맹이나 협력하는 나라가 없으면은 거기에서 떠오르는 별로 주도권을 잡는 그 스테이터스 코어가 되는 나라가 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아테네도 이제 델로스 동맹을 통해서 스파르타에 한번 붙으려고 했는데 많이 이렇게 피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BC 421년부터 한 20년간 진행된 것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에도 그러한 이렇게 파워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동맹이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떠오르는 그 샛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딱 중간 지대에 위치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지금 미국의 중국의 운명을 가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동맹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1대1로라고 지금 많이 알려진 그것이 영어로는 이제 BRI가 되는 것이고 벨트 앤 로드 이니시에이티브를 이제 작년 9월에 이렇게 홍콩에서 듣는 그 모습을 포린 어페어즈에서 짓고 있는데 BRI를 통해서 벨트 앤 로드 이니시에이티브. 그래서 지금 그 중앙아시아 스탄자가 붙은데 엄청난 돈을 엄청난 지원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서방에서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서구의 그러한 것을 규범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까지 그것을 유지를 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을 이제 유지를 해갈 때 미국 입장에서 떠오르는 벼락에 어떤 그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이란하고 인디아를 예로 들면서 예를 들어서 핵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란에게 이제 제재를 가할 때는 이란이 그때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데 Non-Proliferation Treaty 뉴클리어 Non-Proliferation Treaty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들어서 이란을 제재를 했지만 인디아는 그 NPT에 이제 가입을 하지 않은 not a member of the treaty 거기에 조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이 볼 때에 더 이러한 기존에 그러면 누구는 그 핵을 만들어도 되고 누구는 핵을 안 만들어도 되고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전을 해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곤란한 상황이 미국에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북한도 물론 이제 핵확산 그 NPT에서 탈퇴를 함으로 인해서 뭐 핵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포린 어페어즈가 제시를 하는 것은 워싱턴이 should act quickly 빨리 지금 행동해야 된다. 지금 늦었다. 빨리 지금 행동 안 하면은 막차 떠나는데 빨리 차를 타고 그것을 운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냐. 아래쪽에 보시면은 at some point,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오든 미국의 리더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이라는 것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제 속히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the rules of the game이라는데 게임의 규칙을 쓰는 것은 중국이 지금 게임의 규칙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막차 떠나는데 빨리 행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그동안 미국의
외교를 리드해온 포린 어페어즈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실상 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그 내부적인 모습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보다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제목이 이제 playing to win, 이기기 위한 어떤 그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서로 이제 밀약한 그런 내용, 아마 이제 우리가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알고 있는 1905년 7월에 일본의 육군 장성 가스라와 또 미국의 테프트 대통령이 같이 이렇게 동아시아를 두고 협약을 한, 일본은 한반도를 이제 이렇게 그 포함하는 그것을 얻게 되고, 미국은 하와이와 필리핀을 이렇게 먹는 걸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1905년 7월에 그 협약이 돼가지고 비밀로 했기 때문에 한 20년 있다가 1920 이게 인터넷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1924년에 그것이 났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한 지역을,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본을 통해서 그 대륙 세력이 이제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eign Affairs는 BRI 이 1대1로가 이제 비판하는 게, 이거 엄청나게 중국이 이제 돈을 해가지고 빚으로 이렇게 debt trap diplomacy, 빚 함정 외교, 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debt trap diplomacy를 행하고 있다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것이 비판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권력 미국과 떠오르는 별 중국이 이렇게 서로 간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동맹을 얼마나 더 많이 하고 그러한 시스템에 대응하느냐는 문제인데, 이 BRI에 대응하는 것으로 서구에서 G7이 이렇게 내놓은 것은 6천억 달러 이니시에이티브를 거기 우리 6천억 달러 쏜다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기억하 이것보다 엄청난 한 10배 더 많은 것을 쏜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대결 구도가 BRI하고 이렇게 그게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이렇게 미국의 어떤 좀 부족함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요 위에 문장에 그것이 나오는데, 히포크리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 윗선적인 어떤 그런 문제, 그리고 중국의 국제 어떤 경제에서 잘 중국과 겨루지 못한다는 그러한 그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글이 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이렇게 중국이 스탄자 붙은 아프리카 그런 쪽에 이제 지금 많이 손을 뻗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결정을 해야만 한다. should determine이라고, 미국은 should determine 해야 된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바꿔갈지를.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나라가 지금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동부 쪽에 있는 탄자니아를 이제 예로 들면서, 여기에 이제 중국이 탄자니아가 미국에도 이제 이전에 공작하고 많이 했다가 미국에서 다 금지를 시켜가지고 출소한 적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것을 하는데, 중국의 어떤 이념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탄자니아에다가 하는데, 아프리카를 이렇게 먹히지 않도록 좀 잘 해야 되지 않냐, 그런 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탄자니아가 이제 어디 있는지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아프리카 이제 중앙 쪽에, 동쪽에 이렇게 탄자니아가 있는데, 탄자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시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은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그리고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고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이런 8개 나라가 탄자니아하고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투로 아마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은 이제 워싱턴의 이러한 매니지먼트가 관리가 언더웰밍 했으니까 언더 하니까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1년도 그 서밋 얘기를 하면서 모임에서 자유주의의 어떤 그 확산, 그걸 강조를 했는데, 인디아나,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나이지리아, 또 인디아 같은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잘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오래 진행되어 왔던 무역 자유주의에 대한 이런 것이 지금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관세라든지 뭐 산업 이렇게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국제 질서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그 문단에서는 이제 제목이 More Friends, More Power. 친구가 많으면 힘도 많다. 당연히 옆에 조폭들도 숫자가 많으면 아주 힘이 있듯이 친구가 많으면 힘이 많다. 그래서 파워 트랜지션 이론에서 지금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아메리칸 파워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리빌드 해야 된다. 앞에 이제 무역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리버럴 오더에 대해서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리버스 오픈,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른다. 어떻게 그러면은 많은 친구들, 많은 동맹들을 모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거의 생명줄과 같은데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그 핵심의 자리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미국으로서는 속으로 막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런 그 과정 중에 뭐 사이버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또 뭐 밑에 이제 체크 표시한 그 소셜 미디어라든지 또는 크로스보드 이제 데이터가 가는 광습류를 통해서 가는데 중국의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거 이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정책도 뭐 미국이 취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 또 뭐 식량 안보 문제, 팬데믹에 대한 문제, AI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뚜렷한 규범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실패를 했다. 이게 인터내셔널 협력을, 코아퍼레이션을 이끌어내는데 그것을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이제 그동안에 서구 언론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잘된 미국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그냥,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안에서 이 세계를 2018년부터 다극화 체제로 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전쟁을 통해서 다시 일극 체제로 돌이키려는, 뭐 바이든 같은 그런 분들이 주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매파라고 이렇게 앞에 포리너플에서 언급이 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앞으로 형성돼 가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뭐 이제 구글에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 나오지만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정립해 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짧은 시간일지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거쳐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또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너무 심하다 그러면 또 장사 끝이다, 문 닫아가지고 장사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지금 가장 치열한 그 과정 중에 대한민국이 이제 놓여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맹들, 친구가 많으면 힘이 더 많다 그랬는데
그 친구들을 얻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coalition of the willing, 자발적으로 협력을 해야지 소를 네 가루까지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듯이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소비에트 유니언하고 미국이 있을 때에 이제 미국이 새로운 서구의 웨스턴 레드 오더 was expressed, 새로운 질서를 이제 미국이 지금에 가지고 있는 질서가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미국 동부 지역 브레튼 우즈라는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케인즈 경제학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금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해 나가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금이 이제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닉슨 대통령 때 1971년도 8월 15일 날 달러를 광복절 날 1971년도에 달러를 광복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풀어가지고 마구마구 그때부터 찍어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50년을 찍어왔는데, 그래도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데서 찍어내는 것보다는 한 전체 뭐 GDP의 한 26% 정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도 워낙 전 세계에서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다 할 위기는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뭐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서구 질서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두 개를 나토와 WTO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토가 유럽을 중심해서 하고 있는 그 나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나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 WTO를 중심 축으로 해가지고 서구 질서가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데, 이 질서에 중국을 WTO에 2001년도에 가입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종로로 갈 것인가, 뭐 다른 데로 갈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2001년도에 중국을 이제 가입시켜 가지고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라이징 파워로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 투데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질서가 지금 이제 분명하지가 않다. 과거에 뭐 소비에트하고 할 때는 나토와 WTO가 있지만 이 두 개보다는 이제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가려는, 그것을 여기 이제 서구 쪽에서는 쿼드와 오크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지금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SCO, 요걸 이제 SCO라고 하는데,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르거니제이션.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하고 브릭스하고, 여기에는 이제 뭐 앞에 나라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러는데,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뭐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를 브릭스, 이게 두 개가 대립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이 새로운 기구로서 얘기한 쿼드하고 오커스는, 쿼드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쿼드가 이제 사라는 말이니까 호주하고 일본하고 인도, 그게 이제 미국이 포함이 되는 거고, 호주, 일본, 인도가 이제 여기에 미국과 포함해서 쿼드를 형성하는 거고, 오커스도 여기에 이제 호주가 포함이 되는데, 호주, 영국에 미국이 포함한 것이 바로 이제 오커스. 그래서 호주는 쿼드와 오커스의 양쪽에 다 호주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한국은 여기에 쿼드나 오커스의 두 양쪽에 이제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으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지금 아주 그런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한국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 앞에서 제가 포린 어페어에서 앞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양쪽을 이렇게 전쟁을 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하면은 한국은 앞으로 천년에 지금 이렇게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 속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그런 쪽인데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냥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또 뭐 역사의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쿼드와 오커스는 서구 쪽에서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상하이 협력기구하고 브릭스가 두 개가 이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포린 어페어즈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포린 어페어즈에서는 서구는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기반을 다진 그런 기초가 있지만 이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는 have limited influence,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그 미국은 워싱턴은 막차를 타야 된다. 앞에서 막차 이야기를 앞에서 이제 빨리 서둘러야 된다.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이 지금 뭐 몇 년 안에 된 것이 아니고 several decades죠. 수십 년 동안 이것이 진행되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년, 40년 전에 제가 이제 90년대, 86년 또 이제 군에 제대하고 나서 하사 제대를 하고 나서 외교학 그때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 왔으니까 미국과 그 서구 세계가 지금 일어나는 것은 수십 년 동안에 지금 진행되어 오는 것이고 미국도 그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아시아의 부상이라는 문제는 수십 년 전에부터 미국 나름 준비를 해왔지만 지금 또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만큼 역사라는 것은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은 비서구 국가라도 넌 웨스턴 칸츄리들도 여기 자신의 이익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는 쿼드나 오커스가 서구 사회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WTO 같은 거, 또 누구나 다 자유무역 그 기구에 들어오면은 다 무역을 해서 다 이렇게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게 중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WTO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제조업도 뭐 한 10% 좀 넘어선다 그러는데 그것을 쇼링 해가지고 다시 이제 불러들이는 그런 상황인데 프렌드 쇼링해서 미국에서 떨어져 나간 저쪽 그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을 지금 다시 불려들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워싱턴이 더 멀리 나가야 되는 그 프렌드십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이 정말 친구라는 것이 동맹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손해보고 또 우리가 안 되면 발 뺀다 그런 인상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는 아주 경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왜 그 나토에 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우리 절반을 돈을 냈는데 우리가 먹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 발 빼겠다. 근데 트럼프 쪽은 이 포린 어페어에서 보면 트럼프 쪽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이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외교를 움직여 왔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무역만이 아닌 거기서 뭔가가 얻어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든지 누릴 게 많다. 이런 그런 그 미국이 취해야 될 입장이 지금 이런 것이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프렌드 중에서 이제 인디아를 얘기를 하면서 인디아가 지금 취하고 뉴델리, 이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취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인도가 depart significantly, depart 하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인데 significantly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인도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빨리 인도 빨리 붙들기 위해서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그런 인상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인도는 그 남아시아에 속하는 중앙에 속하기 때문에
그 남아시아 8개국이 있는데 인도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북쪽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포함이 되고 오른쪽으로는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남쪽으로 스리랑카와 이제 몰디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파키스탄에도 보면은 최근에 뉴스 보면은 BYD 중국으로 비아디 이제 자동차 회사를 내년에 뭐 거기서 이제 전기자동차인가 그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파키스탄이 이 BRI 그 1대1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파키스탄 해안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미국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는 거 이제 수소 경제를 통해서 가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중국과 또 대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빨리 인도 지금 디파트 시그니피컨트리 심각하게 지금 인도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거 어떨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인도는 이게 렉스 어프로치 하고 있는데 이게 렉스 하면 릴렉스 할 때 그 렉스 그러니까 느슨하게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게 어디에 느슨하게 하냐면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 재산권 같은 문제 특별히 인도는 뭐 제재를 간다든지 심각하게 안 하면서 렉스 어프로치 한다. 느슨하게 지금 아주 완화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약간 비판적인 그런 입장에서 아마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테크놀로지라든지 또는 사이버 스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에 깊은 관심을 지금 인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앞으로 이제 인도가 중요하다. 남아시아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 전에는 또 중앙아시아 쪽에서 하더니 지금 남아시아 쪽으로 인도 태평양을 중시하니까 어쩌면 이제 중앙아시아만큼 1대1로라 하면 이제 육지로는 중앙아시아를 통과하고 해양으로는 인도를 지나야 되니까 양쪽이 대등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문단에서는 그렇지만 결론은 버킹엄이다. 결론은 중국이다 해서 메인 포커스 should be China. 메인은 항상 우리가 누구를 지금 대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중국.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중국이 이 라이징 일어나서 떠오르는 별이 돼 가지고 이게 이 국제 질서를 다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가질지 모른다. 그리고 뒤에 이제 unseat이라 sit 하면 앉는데 unseat이니까 이거를 앉은 자리에서 쫓아내버릴지 모른다. 스테이터스 쿠어 그레이트 파워를 미국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거기에 궁극적으로 앉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주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이제 여운을 남기는 단어를 문장을 쓰고 있는데 It will need to change the game itself. 게임을 이렇게 most dangerous game 이 제목이 이제 most dangerous game 가장 위험한 게임을 지금 미국이 중국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게임 자체를 지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원래 미국 사람이 영악하다 그러지만 안에서 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굉장히 여운을 남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게임 자체를 바꾼다는 게 뭔가 그 말은 그러면은 전에는 서로 돈을 많이 벌고 군사력을 더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동맹들을 중앙아시아를 누가 더 많이 도와주고 남아시아를 누가 더 많이 도와주고 또 나보다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앞세워서 맞서게 한다는 그런 말인 건지 이게 여운을 굉장히 남기는 그런 내용을 마지막에 하면서 포린 어페어즈가 이 싸움, 이 경쟁, 그러한 국제적인 질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위에 친구를 많이 하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